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자, 45번 기억 보시면 기억. 자, 기억 이거 어때요? 오메가 x입니까?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하다. 네?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침묵도 사기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침묵도 사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런데 건축 목적으로 땅을 산다는 거 매도인이 다 알아요. 또 건축 허가 안 나온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이걸 침묵하고 팔아버리면 사기됩니다. 그죠? 이렇게 부작위도 또는 침묵도 사기될 수 있다 이 말이고, 니은에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서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고소, 고발은 이거는 강박 아닙니다. 원래. 근데 이게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강박이 돼요. 그죠?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사이비 기자들 제가 근데 공장에서 폐수 나오는 거 이거 고소고발 하겠다. 상관없지, 그죠? 근데 그래서 뒷돈 달라, 그죠?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강박이 되겠지, 그죠? 뒷돈 안 주면 내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러면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그러면 강박이 됩니다. 디귿에 자,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을 때 매수인은 담보 책임만 이것만 물을 수 있고 사기, 취소 이거는 안 된다. 자, 다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이든 그냥 담보 책임이든 자, 담보 책임 자, 요거 자, 물을 수 있을 때 한자로 쓸게요. 물을 수 있을 때 이때 차고 취소는 돼야 안 돼요. 하자 있는 물건을 하자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샀다면 일종의 착오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담보 책임 묻든지 또는 착오로 취소하든지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다만 하자 있는 것을 파는 사람이 속였습니다.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그때는 하자 있으니까 담보 책임 묻든지 또는 속았으니까 사기당했다 이러면서 취소하든지 이건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두 개 기억하세요. 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때 물건에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물건에 문제 있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때 착오 취소는 이거는 따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 사기 당했으면 만약에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자, 두 개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자, 이게 뭐 사례형으로도 뭐 종종 나오는데 종종 나옵니다. 사례형으로도. 예컨대 갑 소유 땅을 을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는데 을이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지당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나중에 이자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 건에서 다음 기술정 틀린 것은 자, 첫째, 지당권 때문에 토지를 매수한 목적을 달성 못한다면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OX 맞죠? 자,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당초 몰랐으니까 이거 차고다 이러면서 취소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면 X.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갑이 취당권이 없다고 을을 만약에 속였다면 그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O. 맞죠? 담보 책임 묻든지, 그죠? 사기 취소하든지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사기가 성립하려면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2단의 고의가 뭘 말하죠?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겠다는 고의하고 그 빠진 차고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겠다. 그죠? 계약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46번에 틀린 것은 자, 1번은 뭐 많이 나온 얘기고, 자, 1번은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서 이거 전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죠?
이때 제3자는 선의로 추정받죠. 그죠?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사기의 의원화사표시가 성립했을 때 언제나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어때요? 자, 사기당하면 보통 이제 착오에 빠지잖아요, 그죠? 사기당해서 착오에 빠지는데 그게 만약에 중요한 부분의 착오였다. 중요 부분의 착오였다. 이러면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취소도 가능하지만 착오로 취소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죠?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 사기당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큰 손해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 이것만 가지고 취소하지. 착오 이거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착오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사기당했으면 언제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중요 부분 아니면 착오로 취소는 못합니다. 사기만 가지고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권 둘 다 생깁니다. 둘 다 생기는데 둘 다 행사는 아니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자, A가 B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C를 속여서 기망해서 보증을 세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증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렇게 보증계약. 자, C 입장에서 속아서 보증계약 했는데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A로부터 사기당한 거 아니지, 그죠? 이거는 제3자로부터 사기당했다.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기친 거 아니죠? 자, 이 계약만 보면은 이 사람은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속였으니까 바로 이 계약의 상대방 쪽에서 이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그죠? 자, 보증계약의 당사자,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제3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사기나 강박가 있다면 이거는 제3자의 사기 강박 아닙니다. 자, 대리인 사기는 제3자의 사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7번은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48번에 1번 보시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고 또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이것도 통정 허위 표시 요건을 가져왔다면 그러면 무효다. 자, 말이 막 중복해서 단어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헷갈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첫 줄 채무자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 이어도 이것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OX 오죠. 그 다음에 한편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그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이게 만약에 통정 허위 표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러면 무효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말하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발언한 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생각 이걸 말해요. 진정으로 원하는 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록 매매계약 당시 취소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행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자, 한 줄만 쓰면 되는데 네 줄을 썼네. 자, 한마디로 매도인의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당초의 자신의 착오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강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그러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민법 110조체 2항의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 아니다. 그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 관계에 있는 피용자. 자, 다 합쳐서 피용자입니다. 그냥. 자, 피용자. 이 사람은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예요.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 아니에요.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입니다. 자, 여기다 말은 너무 길게 썼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제3자의 사기냐 아니냐. 자,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나 해당하지 않는가. 자,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이거는 제3자의 사기? 아니다. 근데 피용자가 사기쳤다면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피용자라도 대리권을 가진 피용자라면 그는 그냥 피용자가 아니고 대리인이에요. 그죠? 그는 제3자의 사기 아닙니다. 그죠? 맞죠? 자, 그냥 피용자의 사기는 이거는 제3자의 사기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했죠? A, 은행에 출장 소장 B가 고객 C를 속여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그 대출금을 소장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편취했다. 이때 이 출장 소장이 고객을 속인 사실을 은행에서 전혀 몰랐다, 모르는데 아무런 과실 없다 이랬을 때 이 C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사기친 거니까 본인 이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습니다. 그냥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상호신용금고 감사실 과장 B가, 이 과장이 고객 C를 속여가지고 C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출금 나왔습니다. 이 대출금은 이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을 때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과장이 사기친 거 이걸 이 금고가 만약에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그러면 C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죠? 자, 피용자가 사기친 것은 이거는 제3자가 사기친 거예요. 같은 피용자지만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바로 대리인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계약을 하게끔 만들었지 이 계약을 이자가 한 거 아니에요. 대리인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냥 피용자입니다. 그냥 피용자가 사기친 것은 제3자의 사기예요. 자, 그 다음에 49번에 다음 중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이 무과실 이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선이 무과실이라야 병이 보호되는 경우. 자, 2번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주었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대요. 자, 이때 병 보호돼야 안 돼요?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을이 다시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계약을 해지했대요. 왜 해지했어요? 왜 해지했어요? 누가 허위 표시래? 어느 분이 허위 표시라고 하셨나? 자, 해제는 왜 해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해제하겠지. 잔금 지급 안 했으니까 꼭 그 말을 써야 됩니까? 그 말 안 써도 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대금 다 지급 안 하니까 해제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제3자 이 사람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잖아요.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 해할 수 없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선의 유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 말 없지. 그죠? 그냥 해제하더라도
제3자에 권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 권리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제3자에 권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선의 악의령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뭐만 따집니까? 등기했나 안 했나 이것밖에 안 봐요. 그죠? 등기했으면 보호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보호 안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의 강박에 못 이겨 우리 그 소유 부동산을 병한테 판 뒤 우리 갑의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대요. 자, 우리 갑에게 강박당해서 이렇게 강박당해서 이걸 병한테 파는 매매계약을 했다가 이 강박 이걸 이유로 우리 취소하겠답니다. 이때 병이 선의에다가 무과실 일하야 이 사기에 관해서 강박에 관해서 이자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취소 안 당해요. 맞죠? 이거는 선의 무과실이라 보호되죠. 그죠? 맞죠? 이때 병은 선의 무과실 일하야 그래야 취소 안 당합니다. 그래서 보호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에 미성년자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다시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후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건 또 왜 취소했어요? 갑이 미성이자니까 미성이자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한능이자 그러니까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을 때 제3자병 이거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의가 뭐고? 보호 안 돼요 아예. 그죠? 자, 취소했을 때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고나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했을 때 이때는 제3자가 선의면 보호됩니다. 그러나 제한 능력 때문에 취소였다면 제3자는 선의여도 보호가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채무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 을에게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주었는데 채권자 을이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 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3자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병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보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양도 담보권자다. 그래서 을에게로 담보 목적이지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은 이자가 양도 담보권자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소유자인 줄로 믿고서 샀습니다. 병이. 이랬을 때 병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잖아요. 그죠? 보호됩니다. 양도 담보권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하는 자는 보호돼요. 가담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인데 청산 절차 안 거치고 본등기 해줬답니다. 그럼 이 본등기는 무효죠. 기억납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이 본등기 이용해서 이걸 제3자 병한테 팔았을 때 이 본등기 이것 때문에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병을 믿고 샀습니다. 이랬을 때 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마단다? 해요. 합니다. 자, 가담법에 반드시 양도 담보권자로부터 매수했을 때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담보권자로부터 매수했을 때라고 나와요. 그 담보권자는 양도 담보권자일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 담보권에서 그냥 가등기만 보고서 그자가 소유자인 줄 알았다. 이거는 미친놈, 이거는 이상한 놈이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이자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되는 거예요. 가담법에. 자, 가담법에 제3자가 선의면 보호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거 때문에 이자가 선의가 될 수 있어요. 자, 5번은 그러니까 제3자 병은 이때 이 병은 선의면 돼요. 무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선의면 그러면 보호됩니다. 50번에 자, 의사표 시의 효력 발생. 자, 의사표 시의 효력 발생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우리 공부한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자,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망했다 표의자가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도달에 따른 효력 발생에 영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영향 안 미쳐요.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죠? 죽었다 하더라도 또는 법원에서 뭐 한정 후견 개체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도달에 따른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말입니다. 받을 때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그러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표의자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부모가 있고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인 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부모 동의 안 받고 이걸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했어요. 그때 이쪽에서는 돈을 주는데 이쪽에서는 물건 안 줘요. 그래서 이자가 이 계약을 해제하겠대요. 그런데 이 계약은 당초 부모가 대리해서 또는 동의받아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이랬을 때 이자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해제 통지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됩니까? 이쪽에 보내줘야 됩니다. A는 둘 다 A인데 큰 애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죠? 이쪽에다가 보내줬다. 자, 얘가 받을 때 말입니다. 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이렇게 제한 능력자이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런 주장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 계약은 해지된 거다. 그래서 이 물건 못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얘가 받은 사실을 그 법정 대리인이 알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해지되었다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때 법정 대리인이 알았을 때 그때 해지 효력이 생겨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알았을 때입니까? 얘가 받은 대로 소급합니까? 얘가 받은 대로 소급합니까? 부모가 알았을 때입니다. 자, 알았을 때 이때 이게 비로소 효력이 생겨납니다. 자, 요런 문제. 자,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건 안 돼요. 자, 안 되지만 다만 자, 방금 여기 말한 것처럼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신주를 취하는 거 있지, 그죠? 발신주를 취하는 거 6개 있지, 그죠? 발신주를 취하는 거 6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그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 최고에 대한 그 확답.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 최고했을 때 본인의 확답.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승낙 여부, 그 연착 승낙의 통지. 연착 승낙의 통지. 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만약에, 승낙 연착의 통지를 만약에 안 보내면, 만약에 보냈으면, 말 잘못했다. 그, 연착된 승낙에 대한, 그, 지연의 통지. 지연의 통지. 그 다음에 채무 인수, 승낙 여부, 확답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그 확답.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 소집 통지. 한겨레 제가 빨리 기억 안 나네. 뭐지? 벽지지 않은 계약에서 승낙. 저 표정들이 저 양반 뭔 얘기 하고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써봅시다. 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 초과했을 때, 이때 그 확답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는, 이런 종류는 3개 나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이 추인 여부의 확답 초과했을 때 본인의 확답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의 채무를 C가 인수하는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채무 인수 계약. 이 채무 인수 계약을 채무자와 인수인하면은 채권자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이때 승낙 안 해주면 승낙할래 말래 답을 달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정해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자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자, 바라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절한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채무 인수 승낙 여부, 채무 인수의 그 승낙 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한 그 확답. 자, 확답 얘기가 좀 세 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능이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취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때 그 자능이자 측의 확답,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 취인 여부 확답 최고했을 때 본인의 그 확답, 그 다음에 채무 인수 승낙 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이거 다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거 격취자 간의 계약에서 뭐요? 이 승낙, 그죠? 격취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 요거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그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의 통지, 요거는 보내면 됩니다. 보냈으면 더 이상 책임 안 져요. 그 지연의 통지. 그 다음에 뭐였죠 또? 사원청의 소집 통지, 사원청의 소집 통지. 예컨대 해병 전후에 총회 소집 통지, 이거 보내면 돼요. 보냈으면 어떤 전후에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못 받았으니까 이 총회는 무효다,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발송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총 6가지. 자, 50번에 틀린 것은 3번 보시면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다면 그 청약은 효력 발생 안 한다? 발생해요. 이번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일대 공시송달 인정된다. 자, 공시송달은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강의 때 아예 언급도 안 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대금 지급 안 해요. 대금 지급 안 해서, 대금 미지급해서 이걸 해지하고자 합니다. 빨리 해지해버리고 다른 병한테 팔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이 어디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전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지로 가보니까 안 들어왔대요. 이 사람 현재 그 주소지 안 살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갑은 법원에다가 공시송달로 좀 해달라 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이 맞으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실시해요. 공시송달 실시는 법원 게시판에다가 그냥 게시하는 거예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고 몇 주 지나면 2주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효력 발생해버립니다. 해제돼요. 이때 요건은 이래요. 이자가 과실 없이,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대한 알아보고 했어야 돼요. 그냥 막 보내면 안 됩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이때 공시송달로 보내면 돼요. 법원에서 실시해주면 2주 지나면 효력이 생겨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통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보통 우편으로 보냈으면 이게 도달이 추정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51번은 각자 한번 해보시고 52번에 옳은 것은 2번 보시면 갑에게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부담으로 상환하게 할 의도에서 을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그 대출 계약서에다가 자신을 채무자로 도장을 찍었대요. 자, 이 대출 명의 빌려준 사람, 이 사람 지금 빚인이 표시한 겁니까? 아니지, 그죠? 자, 이런 계약서에다가 자기가 도장을 찍으면 자신에게 책임이 생긴다는 거 다 알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빚인의 표시가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닙니다. 이 대출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3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그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고 뭐라 그랬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착에 대한 불이익은 발신주의에서는 표의자가 부담하고 도달주의를 취하는 경우라면 표의자의 상대방이 진다. 우리 공부할 때는 여기 만약에 의사표시가 도달 안 했다, 불착 또는 연착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진다 그랬습니까? 표의자가 진다 라고 공부한 거 아예 기억 안 나죠? 자, 표의자가 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도달주의를 전제한 말이에요. 자, 도달주의에서는 상대방에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안 들어갔다 또는 연착했다, 당연히 그거는 불이익은 본인 살인비 부담하는 겁니다. 표의자가 부담해요. 근데 발신주의라면 어떻습니까? 발신주의라면은 이거는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보내면 되니까 상대방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사원청의 소집통지 말씀드렸죠? 사원청의 소집통지는 발신주의입니다. 상대방이 못 받아서 그래서 총회 참석 못했다, 그 불이익은 그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보내면 그냥 보내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발신주의는 그냥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안 들어갔다, 그래서 상대방은 못 받았기 때문에 총회 참석 못했다, 그 불이익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부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5번에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가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표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라고 추정 안 되니까 송달의, 즉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맞죠? 자, 다시 보통 우편은 이거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53번에 3번 보시면, 자,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더라도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게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라고 인정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았던지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다.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으면 된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으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발신한 의사표시와 철회 의사표시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철회가 된 걸로 본다. 어때요? 자, A하고 B가 계약의 당사자인데 이쪽에서 채무를 이행 안 하니까 다시, 자, 1억짜리 땅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이쪽에서 대금 지급 안 해요. 대금 미지급해서 몇 번 독촉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우편물로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가가 뚝 떨어졌답니다. 6천까지 떨어졌대요.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실수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자가 근데 잔금 남아있는 잔금 2천만 원 지급 안 해요. 안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제 통보서 보냈거든요. 근데 보내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땅값이 뚝 떨어졌대요. 어떻습니까? 이거 실수한 거 맞죠? 차라리 2천 못 받고 말지. 그죠? 그래서 이걸 철회하겠다. 이걸 철회하겠다. 자, 철회하고 싶으면은 이 철회 통지가 이거보다 먼저 이자가 들어가 주든지 또는 최소한 가치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가치는 들어가 줘야 돼요. 가치 들어가 주면 이 철회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54번. 그런 것은,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에 관한 규정이 뭡니까?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자,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요거, 그죠?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아니어야 한다는 거. 그거죠, 그죠? 제한 능력자 아니어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라면 그러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 효력을 주장 못해요. 자, 요 규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공수송달의 어느 의사표시, 발신주를 취하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어때요? 이거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제한 능력이거나 제한 능력이다 아니다 이런 게 문제됩니까? 상대방이 없는데. 그 다음에 공수송달, 이거는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건데, 맞죠? 이거는 게시하고 이슈 지나면 그냥 효력 발생시키는 걸로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제한 능력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 다음에 또 발신주를 취하는 거, 이거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보내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보내는 거니까. 요 세 가지는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안 의해한다 하는 법 조문은 필요 없는 겁니다. 요 세 개는. 그 다음에 이번에 표의자가 발신한 후 제한의자가 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해야 효력 발생한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 되었대요. 이거는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그냥 효력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제한 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수령 능력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무슨 말이죠? 제한 능력자도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성년에 의제돼요. 성년으로 됩니다. 그러면 저 의사표시를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법정 대리인 동의. 자, 법정 대리인 자체가 없어져요. 누구 동의받고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한 의자라도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수령 능력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제한 의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에 도달을 안 후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법정 대리인 알았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55번에 대리와 사자의 비교. 자, 사자는 제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냥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심부름 하는 사람.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고 서로 이웃지간인데, 자, A가 무슨 농기계를 가지고 B하고 매매에 관해서 흥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500에 팔겠다 라고 말해놓았고, B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자기 아들 스몰 B한테, 얘가 15세, 얘한테, 자, 너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 아버지가 사겠다 라고 말씀드리라. 그래서 B가 쫄랑쫄랑 가서 우리 아버지가 사겠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라고 얘가 가서 말했습니다. 얘가 대리인입니까? 사자입니까? 사자죠, 그죠? 자, 500에 사겠다는 의사결정은 이자가 있지. 얘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자는 의사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대리인과 사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죠? 대리관계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이 결정해요, 대리인이. 근데 사자 관계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해요, 그죠? 그래서 자, 의사능력, 그 다음에 행위능력에 관해서, 자, 대리인, 그 다음에 사자. 자, 대리인에게 의사능력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자기가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의사능력 있어야 돼, 그죠? 필요합니다. 사자에게는 의사능력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자기는 의사결정 안 하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행위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라면 대리인 의사결정 해야 되니까 행위능력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법조문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법조문에 따로 있죠. 이거는 행위능력 필요 없습니다, 이 대리에게.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라도 대리권 주면 말입니다.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본인, 자,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누가 비웃었어, 지금. 자, 대리관계, 그 다음에 사자관계에서 본인 말입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자, 의사능력, 그 다음에 행위능력에서. 자, 대리관계에서는 본인에게 의사능력, 행위능력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대리관계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 안 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의사능력이고 행위능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리관계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의사능력이고 행위능력이고 다 필요 없어요.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B한테 대리권 줄 때 말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의사능력이고 행위능력이고 다 필요해요. 이거 줄 때는 말입니다. 이거 줄 때 이거 없었다면 이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B가 C하고 계약할 때, 자 대리할 때 말입니다. 이때 대리 행위할 때 N은 자 여기 계약할 때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당해서 식물인간 되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A 계약이 됩니다. 분명히 대리권 부여받은 상태에서 했으면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대리 행위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의사능력이고 행위능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사자관계에서 본인에게는 의사능력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 다 있어야 되죠?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의사결정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이거 보면 금방 나와요. 자, 이렇게 시면 안 나오겠지만, 수권행위에 관해서는 이 본인에게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안 나오면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의사능력이고 행위능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정상적으로 주어졌으면.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1번 보시면 대리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전은 사실행위에도 허용된다. 자,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자, 법률행위 이거 대리할 수 있죠. 그 다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인 법률행위의 그 요소인 의사표시 이것도 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대리가 됩니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까지가 대리가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 안 나면 지금 빨리 보세요. 자, 준법률행위 중에서 어디까지?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까지가 대리가 가능해요. 자, 의사의 통지에 뭐 어떤 게 있었죠? 첫째는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최고하고 그런 거절하고 이게 의사의 통지입니다. 관념 통지는 통지자 들어가시면 다 관념 통지예요. 사원청의 소집 통지, 승낙 연착 통지,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 자, 객관적인 사실 알려주는 거 이게 통지입니다. 이건 의사표시하고 모양새가 그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인데요. 그래서 대리가 가능하고 조건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자 사실행위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하고 이런 것은 사실행위하고 불법행위하고 이런 것은 대리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대리가 안 돼요. 그죠? 대리가 안 됩니다. 이건 대리가 안 되고 다만 사실행위 요거는 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자도 요건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말하자면 A 자,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얘가 대리권 부여받아가지고 만약에 C에게 가해행위를 했습니다. 대리권 부여받았는데 그자가 C에게 가해행위했을 때 이 가해행위 불법행위가 바로 회사의 불법행위 되는가? 아니죠. 사용자 책임은 질지언정 바로 이 불법행위가 이쪽에 불법행위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대리가 안 돼요. 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 대리인은 의사능력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자는 의사 능력 필요 없습니다. 2번 맞는 말이고 3번에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 이외에 행위 능력 필요하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다 필요하잖아요. 자,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리에서 본인은 행위 능력 필요 없지만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니까 본인 이 사람에게는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맞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은 자, 의사표시 하자 유무. 하자 유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차고나 사기강박. 이거 자, 차고나 사기강박이 있었다. 자, 이런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대리인이죠. 더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더 과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자에서는 자, 차고다,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이런 것들 다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의사표시의 수령의 경우,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면 이건 도달된 거예요. 사자 관계에서는 본인이 요지 가능해야, 그래야 도달로 됩니다. 그 다음에 56번에 잠깐 쉬시고요.